곽상도 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일단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저에 대한 쓸데없는 필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국내 정치적 성향을 먼저 이야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보수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해야 함에 조금도 유화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질을 믿고 있고, 자질에 대해서는 다음 함께 이야기하려고죠. 일단 박정희 대통령 시절 케네디 정권이 수립해준 우리나라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그 시절 아무튼 우리나라 리더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인식합니다. 제왕적 권력 유지를 위한 욕심과 주변의 인적 장막의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며, 다양한 정치적 문제들과 공과가 있었음을 또한 인식합니다. 그러나 결국 배가 고프면 몸도 파는 게 우리의 현실임을 잊지 않고 있으며, 줄임배를 부르게 하던 시절의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주국방에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2명의 대통령 시기에 우리나라는 크나큰 국력의 저변이 강건해졌음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자주국방의 기틀을 내걸다 조선시대 효종과 같은 역사적 반복 속에 쓰러져 갔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저의 국내 정치에 대한 입장입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애국을 이야기하며 남의 나라 깃발을 흔드는 자들이나 국가 전체 이익은 까먹고 오직 자신들 무리의 이익만 주장하는 자들과는 조금도 동조하지 않으며, 참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교육과 인간에 대한 참교육이라는 교육과 인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기득권 세력을 위해 부역하는 줄 모르고 주장하는 잘못된 따라쟁이들과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자, 그리고 논의를 함에 있어 바탕으로 깔아가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바탕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찍는 건 지양합니다. 찍는 순간 사고는 멈춥니다. 사고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핵심은 돈이고 주체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기주의자들이 뭉치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의 핵심 인물들에게 있어서 의리와 도덕, 대의명분 같은 형이상학적 논리 그런 게 뭉쳐진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익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잘 적응한 이들에게는 결국 금전적 이익, 돈이 그들의 동료의식이라는 의리라고 포장된 껍데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곽상도 사건에 대해 우선 핵심은 돈의 관점입니다. 돈, 그리고 주체인 사람이겠죠. 지금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50억. 지금 우리가 장난하나요? 총액이 규모가 얼마인데 50억 얘기를 합니까? 성남의 화천대유에서만 나온 게 지금 수천억 단위가 표면에 된 것만 수천억 단위입니다. 그런데 고작 50억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나요? 그건 전체 규모에 비하면 푼돈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웃긴 건 성남시에만 도시개발 사업이 있었나요? 우리가 모두 다 머리가 정말 나쁜 걸까요? 장난합니까? 자기 이익에 꼼꼼한 누군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많은 도시개발 사업 중에 성남시만 문제라고? 아니죠.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수많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자산관리 사업 주체, 화천대유만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관련한 자산관리 사업 주체들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에 국정조사, 국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특검이라든가 이런 게 한다는 것은 이번 건에 대한 특검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산관리 사업 주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거죠. 나머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무튼 50억 말고 나머지 그 대부분의 돈들은 누가 먹었을까요? 자연스럽게 돈으로 시작해서 주체로 넘어갑니다. 다스는 누구 거였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요. 대부분의 이익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건 개발에 능통하다고 자신의 입으로 주장하시던 자가 시장 시절에는 청계천 그것만 해먹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건 넘어가고, 대통령 시절에는 그럼 저는 다스는 세 발의 피라고 봅니다. 부동산 쪽에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던 분이 내공동 분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거나 보는 그런 거는 어느 영화에도 나왔죠. 개돼지라고. 우리는 지금 자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발 자발적 개돼지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며 국민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본래의 자료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의 자료 찾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곽상도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50억짜리입니다. 그 정도 수준인 거죠. 우리 일반인들의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돈이긴 합니다만 지금 전체 이익에 비해서는
콩고물 수준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전체 이익, 그 전체 이익의 대체 대부분의 이익은 누구한테? 그게 핵심입니다. 이기주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감옥 가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핵심은 다시 말하지만 돈입니다. 돈. 자기 권좌를 이용한 비도덕적, 불법, 합법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 법을 워낙에 잘 이용하니까. 참고로 법대로 사는 사회는 가장 지저분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법 없이 사는 사회를 지향해야 돼요. 도덕적인 사회를. 말은 쉽죠. 근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아무튼 비도덕적으로 창출한 이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 논의해야 됩니다. 곽상도가 무서워하는 게 권력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하게 제1은 지 목숨일 거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엔 이 당연한 거를 잘 알았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좀 배워야죠. 뭐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배울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오해는 없길 바라고. 참고로 부도덕한 자들이 항상 유리한 이유를 아세요? 도적대가 권력을 잡으면 지들 맘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실제 도덕군자는 아니고 도덕군자라고 우기는 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도적대에게도 일반 민중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밉니다. 웃기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간단한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과자에게 전과자가 낙인을 찍는 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람직한 거예요. 뭐 개가천선해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이 한순간에 실수였다고 해서 나중에 반성했다고 해도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봐주라고요? 용서는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 피해자의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남의 나라에 부역하면서 동족을 핍박한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는 당시 독립운동하며 자식 교육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던 당시 애국자들, 선각자들, 그리고 핍박받았던 분들, 그리고 그분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결정하는 거지 위정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무튼 샛길로 샜는데, 이번에 화천대유 사건은 곽상도가 몸통이 아닌 거는 돈을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들의 의리의 근간이 되는 돈에 대해 엮여있는 파벌을 조지기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재명을 잡으려다 곽상도를 잡은 거라고 해석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만 웃겨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잔망스럽지 않습니다. 머리가 당신들보다 좋습니다. 제발 자신이 국회의원이나 그 주변부 인간들보다 똑똑하다고 우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 똑똑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사실 플러스 알파입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재명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들도 알아요. 이 떠먹여줘도 못 먹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냐. 뭐 한번 그렇게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런 어떤 통합되어 있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잡탕인 거죠. 내부의 적이라 제일 무섭죠. 외부의 적보다도. 근데 그 내부의 적은 누가 만들까요? 외부의 적이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고로 뭐 요즘에 의석수 뭐 얘기도 합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의석수가 뭐 충분히 남아서 의석수가 충분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아니에요. 의석수 엄청나게 모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바라봤죠. 의석수는 국민을 따라가는 거지 국민의 의사에 따라오는 거지 의석수에 국민의 의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의석수가 모자라서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지금. 아무튼 이거 들어가면 또 윤석열이가 쥐고 있다고 생각되는 목줄 카드 뭐 이런 거에 또 고민해야 되니까 요거는 요 정도에서 이런 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서로 묻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넘어가고, 아무튼 벽 보고 생각하는 게 그리 만만한 거가 아니라는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번에 화천대유 사건은 돈의 문제, 우리가 돈에 이게 50억이 핵심이 아니다. 그 많은 그 돈들과 그리고 다른 사업들에 있는 그 또한 플러스 되는 그 주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